안녕하세요. 로맨입니다. NH농협은행 6급 2024년 상반기 채용 공고가 떴죠. 다들 자소서 쓰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들 이 기간 안에 자소서 완성을 다 하셔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라고 항상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저는 지원 동기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지원 동기, 자소서에 뭘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을 쓰느냐. 대충 써도 합격을 하더라.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기도 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점은 나중에 면접을 갔을 때도 어차피 고민하는 게 지원 동기입니다. 옆에 있는 경쟁자도 상당히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나는 어떠한 지원 동기를 이 기업에게 제시를 하느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기업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잘 담아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항상 농협은 1번의 지원 동기를 묻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의 자소서를 첨삭을 하면서 가장 느끼는 안타까움은 바로 대충 쓰는 겁니다. 이력에 대해서도 정리도 안 한 상태에서 지원 동기가 단순히 우리 농협이 좋으니까 이런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기업마다 지원 동기를 묻는 그 비중이 상당히 다른데요. 과연 그 지원한 계기를 묻느냐, 동기를 묻느냐, 또 다른 항목에 과연 우리 기업을 선택한 이유 외적으로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묻거나 아니면 이 산업군의 이슈를 묻거나 또 입사 이후에 자세한 계획을 묻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지원 동기를 묻는 자소서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결정이 된다. 근데 이번 농협은행 6급 자소서를 살펴보면 이 지원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그 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정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입행을 한 이후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얼만큼 생각을 해보았느냐, 이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 항목은 없다. 어려움 극복, 금융업의 변화에 대처를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점들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강조드릴 점은 지원 동기에 할애해야 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자소서 틀 잡기부터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을 선택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농협은행이 지금 이 연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엇이었고 그런 추진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이러한 농협은행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큼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점들이 구체적인 근거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 농협은행이 나를 채용을 했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기여 가능 범위 내에서의 여러분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를 뽑아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기대 효과입니다. 기업 입장에서의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이 무엇입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전달 사항을 담는 것이 농협은행의 1번 자소서 항목입니다.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장 틀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소제목은 결국 나를 뽑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함축해서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고민해 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첫 번째, 저에게 농협은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행원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고자 저는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은행이 아니라 농협은행에 지원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의 농협은행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발전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물을 창출해 나가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살짝 담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도 함께합니다. 저 또한 다음과 같은 이런 이력과 경험을 통해서 농협은행과의 일치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적합한 인물이며 실제 다음과 같은 이런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으로 정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제시해봅니다. 이런 역량을 통해서 입행 후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목표를 이행하고자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 그리고 이런 지역 상생,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야 하는 자소서 항목이 다른 항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입행 후 목표로 잡는 것을 더 차별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농협은행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목표를 실행했을 때 고객의 어떤 편의상
특이사항, 불편사항 이런 점들의 영향, 조직의 신뢰도,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대 효과 측면의 어필 포인트를 제시를 해보시고요. 결론, 입행 후에 저는 이런 지원 지역 내에 무엇을 실현하고자 묵묵히 이런 부족한 나의 역량 또한 강화해서 NH 금융 전문인으로서 성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오래 근무할 겁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이런 기본 틀 형태로 탄탄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문장을 점점 줄여나가는 겁니다. 700자니까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꼭 고려해야 되는 점을 제가 블로그에도 적어두었으니까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꼭 보십시오. 농협은행만이 잘하고 있는 점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가이드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실제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한 자소서와 합격자보다 더 많은 불합격자들의 강탈하는 자소서는 무엇인지를 바로 여러분께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지원 동기 때문에 광탈하는 자소서는 무엇인가? 서류 탈락을 하는 지원 동기는 첫 번째 문장만 보아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고민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자, 좌측을 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농협은행을 이용하면서 행원들이 친절했기 때문에 너무 감동 깊어 지원하였다. 이런 흐름, 경제적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농협은행에 갔더니 대출을 정말 수월하게 해주더라.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흐름, 어린 시절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의 어려움과 함께하고 싶어서 지원을 하였다. 어릴 때 그런 농민의 어려움까지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이런 점들은 어필할 수 있으나 그래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생각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을 엄청나게 칭찬하는 지원 동기겠죠. 농민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농협은행이 농촌과 농협의 발전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예로 우리 농협은행의 어떠한 상품은 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등등등등 하다가 지원 동기의 절반을 쓰게 됩니다. 그런 자소서를 쓰실 것인지 아니면 우측을 봅니다. 합격을 하는 지원 동기의 도입부입니다.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농협은행에 이와 같은 방향성과 구체적인 거죠. 함께 하려고 저는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어떠한 가치 창출을 해 나가는 농협은행에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나의 이력을 통해 농협은행의 주 고객층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을 하였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근거들이 열심히 살아온 과정으로 제시가 돼야겠죠. 그래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이력 안에서의 농협은행에 지원할 만한 중요한 노력사항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하지만 도입부부터 면접관이 또 인사 담당자가 만약에 보았을 때 얼만큼 이 사람이 고민을 했는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도입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도 여러 광탈하는 서류 단계의 자소서를 보게 되면 왜 우리 조직에 지원했을까? 그 부분의 핵심은 지원 동기의 첫 문장이다. 전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입행 후 목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좌측을 봅니다. 지원자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많이 묻거든요. 그랬을 때 광탈하는 자소서 또 면접 답변이 이 좌측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가서 배워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입장에서 저는 가서 배울게요 라고 하는 사람과 제가 물론 가서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다음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표현 중에 3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저는 입사 후에 열심히 매뉴얼을 보며 최대한 열심히 배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두 번째, 입사 후 선배님들과 업무를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적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왔느냐를 묻는 그런 서류 단계, 그런 면접 단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저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격증만 나열하는 유형.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융 전문가로서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면 다행이나 자격증만 엄청나게 나열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3가지를 좌측에 알아보았고요. 그럼 합격하는 분들의 목표, 입사 후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느냐 한번 알아봅니다. 우측입니다. 자, 농협은행이니까 농민의 고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당연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기업에 기여를 하고자 하는 관점, 사회적 책임의 강도를 높여 나가는 농협은행에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무엇을 저는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단순히 입행 후에 배우겠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다를 겁니다. 이건 면접과도 동일합니다. 또는 이런 두 번째
번째, 개인적으로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런 기후 변화 속에서 농가의 수익 감소가 일어나는 이 현실에 맞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보유한 농민들의 금융 지원 가능성을 더 높여 대출을 더 빠르게 지원을 한다거나 그 금액 산정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거나 이런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협은행이 지니는 상생의 참 의미를 직무내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것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한 분들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향을 여러분께 공유를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썼던 지원 동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꼭 강조를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광탈하는 자소서와 합격하는 자소서의 예시를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틀을 잡고요. 그동안에 첨삭을 받으셨던 아니면 현직자의 도움을 받았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그 자소서의 지원 동기와 입행 후의 그 목표가 과연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를 냉정하게 한번 판단하는 시간을 먼저 보내고 계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